네, 특검이 어제 갑작스럽게 보안 점검을 했다라는 TV조선 보도입니다. 도청을 탐지하는 대검 수사관들이 특검 사무실을 찾은 건데요. 이들은 도청 장치가 설치됐는지 탐지하고요. 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제가 해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요즘 장비가 좋아져가지고 안 잡혀요. 탐지를 직접 하셨었다고요? 네. 아니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탐지를 하는 분들과 의논했는데 예. 네. 저도 의심되는 곳이 있어서 예.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안 잡힌답니다 이거. 네. 특검팀이 알려드리고 싶네요. 요즘은 워낙 도청을 실제로 한다면 장비가 좋아져서 안 잡힌다. 탐지기로. 예. 그래서 이 탐지 안 나왔다고 없는 게 아니다. 물론 지금도 있다고 뭐 확정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아마도 본인들만 알고 있는 내용을 밖에서 어떻게 알지?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 의혹이 일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보안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장비가 안 잡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무척 오랫동안 노력해봤는데 못 잡는답니다. 그럼 그냥 다른 데 가서 조용히 수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권해드리는 방법은 길을 걸으면서 밖에서 대화하는 게 최고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여야 사이에 새로운 대선 구도를 모색 중인 이른바 제3지대가 설 연휴 이후로 또 이 당분간 안개 속에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한겨레 보도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오늘 열리는 관훈 토론회에서 좀 더 진전된 빅텐트 관련된 구상을 밝힐 전망이라고는 하지만요. 손에 잡힐 만한 결과를 내놓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대선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행보화라는 전망. 반기문 전 총장은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돼서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걸 주시 뉴스로 채택을 하고 용어 해설을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제3지대 빅텐트 말 많잖아요. 예, 스몰 텐트. 네. 예. 플랫폼 정당 비패권지대 다 헷갈리는 말들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3지대는 친박 친문 이외에 다 모이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친박이 아닌 비박, 친문이 아닌 비문, 그리고 여기 이제 국민의당, 기타 등등 다 모여라. 원래 이제 탄핵 직전에 김무성 전 대표하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호남 정서와 국민의당이 그런 행보가 이제, 그런 조합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다가 지금은 동력을 잃고 물 건너 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3지대라고 하는 건. 대신 국민의당이 들고 나온 게 이제 플랫폼 정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 플랫폼이다. 바깥의 인사들도 다 국민의당에 들어와서 국민의당을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대선 주자로 우뚝 서라.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 정당. 최근에 여기에 국민의당을 올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패권지대라는 말이 있어요. 김종인 전 대표가 혼자 쓰는 말입니다. 입에 잘 안 붙는 표현인데, 네. 제3지대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나를 중심으로. 네, 나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김종인 전 대표의, 구상인 거죠. 김종인 전 대표가 본인 생각만큼 본인의 정치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나올 용어이나 유행은 안 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자꾸 등장한다. 그리고 빅텐트라고 있어요. 빅텐트. 네네.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건 예전에 야권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네. 예전에 야권 연대 당은 다른데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보면 비슷한 세력 아니냐.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여서 단일한 후보를 만들자. 그러니까 당은 그대로 둔 채. 이런 거를 빅텐트라고 하거든요. 네. 제3지대 이후에 이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반기문 등장 이전에는 티끌모아 티끌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가 반기문 전 총장이 등장한 이후로 이 티끌들을 반기문 전 총장이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태산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빅텐트. 이 용어가 간단한 해설이고요. 이해하셨죠? 네.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모여라 이거예요. 모여라. 네. 네네. 근데 모이는 방식에 대한 뭐 용어들이고 현상 해설을 잠깐 드리면 앞으로 이제 대선 보도가 자주 나올 테니까. 네. 근데 대선 보도는 뉴스만 읽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반기문 전 총장 관련해서 기본 해설을 좀 이어서 하자면 반 총장이 투어를 하다가 전국 투어를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잖아요. 네. 전면적으로. 왜 그럴까? 기사에 보면은 외교 라인과 MB 라인이 신경전을 벌인다 이런 표현들이 언론에 등장해요. 예, 실제로 이게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네. 예, MB 라인 출신에서요. 언론이 신경전을 벌인다고 하면 이거 대판 싸운 거라고 봐야 돼요. 대판 싸운 거라고 봐야 되고요. 해설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진짜로 작은 신경전은 보도가 안 돼요. 네. 그리고 반 총장이 바른정당에 입당한다고 뉴스가 나왔다가 바로 반나절에 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네네. 그리고 뭐 창당한다고 했다가 물리적 창당은 아니고 뉴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렇죠. 메시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거는 외교 라인과 MB 라인의 뜻이 다르다는 거죠. 네. 네네. 기자가 MB 라인에 마이크를 대면 이렇게 얘기하고 외교 라인에 마이크를 대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외교 라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지율이 몇 배 아니냐 다른 티끌에 비해서 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냐 이런 거고 MB 라인은 아니다 당이 있어야 된다 바른정당 같은 데 들어가자 그런 거죠. 일정이 중지된 것은 대판 싸우다가 MB 라인에서 지원을 중단한 거라고 봐야죠. 이게 기름값이 없으면 못 움직이거든요. 네. 이 양그룹의 대표 선수는 현재 기준으로는 외교 라인 김숙 전 유엔 대사 반 총장과 외무고시 동기죠. 네. 이분은 특이하게도 국정원 1차장도 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이동관 전 수석이 총괄하고 있지 않나. 네. 두 분이 대판 싸운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독자 행보가 강화되면 외교 라인이 이기는 것이고 정당하고 적격 연결되면 MB 라인이 힘을 쓰는 거라고 봐야 되는 상황. 이 정도를 기본적으로 알고 보면 이제 뉴스가 좀 더 읽힙니다.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도 다른 후보 행보를 하면 저희가 기본 용어와 구도를 해설해 드리는 걸로. 예. 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MB 라인이 최종적으로 이길 거라고 봐요. 그러십니까?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예, 그냥. 예. 왜냐? 예언하시는 건가요? 왜냐면 그게 예언이에요. 예. 예. 이게 선거는 물적 토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해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 아니 물적 토대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름가 없으면 한치도 못 움직이는 겁니다. 전국 투어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MB 라인이 최종적으로 주도권을 치지 않겠느냐. 아직은 아닙니다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최순실 씨 관련된 형사 법정이 열렸습니다. 관련한 뉴스 계속 전해드리겠는데요. 검찰과 최순실 씨 쪽이 어제 법정에서 태블릿 PC의 소유자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순실 씨와 노승일 씨의 통화 녹음에 나온 한 문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 씨는 내 태블릿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최 씨가 태블릿 PC의 소유를 인정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하지만 이경재 변호사는 노승일 씨에게 최 씨의 말이 내 태블릿이라고 라는 반문의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요. 이에 대해 노 씨는 반문은 아니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궁색하네요. 이게 내 태블릿이라고? 이렇게 의문문 내지는 화낸 게 아니거든요. 내 태블릿이라고 평서문이거든요. 이게 녹취가 들어보면. 근데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내 태블릿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렇게라도 반대신문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예. 내 태블릿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예, 당연하죠. 본인 거니까. 자, 다음 뉴스는요. 이거 말고도 법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죠. 예. 네, 노승일 씨가 또 청와대가 위증을 지시한 문건을 봤다라는 증언도 했는데요. 노 씨가 해당 문건에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적혀 있었다라고도 말을 했고요. 특히 이미 조사를 받은 관계자들의 진술도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일종의 모범 답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희 이제 뉴스 공장에서 끊임없이 이것은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있다. 법적 조치, 법적 대응을 지시하는.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계속 물었었는데 너는 누구냐가 모범 답안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죠. 초기에는. 자, 다음에는요.
또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예, 속칭 최순실파로 분류되었던 정동진 전 K스포츠 재단 이사장도요, 어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이 재단 설립의 주체는 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배후에서 재단을 운영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최순실 씨는 본인은 K스포츠 재단에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 나랑 무관하다 했는데 그게 아니다. 대통령이 만들고 최순실 씨가 위임받아서 한 거다라고 정동춘 이사장 청문회에서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쪽에 가까운 진술을 했던 분인데 그렇죠. 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재판을 하면 할수록 더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헌재에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부른 증인들이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정호성 전 비서관조차도 대포폰을 네. 봤다, 뭐 이렇게 사용했다.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불리한 증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쪽에서는 증인이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연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네네.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증인들도 막 부릅니다. 현재는. 이 국회 소추위원단 쪽에서는 지금까지 5명 신청했는데 2배가 채택됐고 2배 채택된 이후에 39명을 갑자기 신청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까지 누적 39명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8차 그때 갑자기 39명을 추가로 신청한 거예요. 추가로. 네. 이게 지연 전술이죠. 너무나 당연히. 자, 제목 정도 뭐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10곳을 찍어서 정경련의 지원을 요구한 정황을 특검팀이 포착했다라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것은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의 특검 진술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못 박아서 지원해라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쪽은 블랙리스트로 배제를 하고 뭐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나빠지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제 단체들한테 돈을 주고. 관제 대무를 시키고요. 네. 그래 놓고 그것을 여론으로 보도를 하죠 또. 네. 그런 건데 잘 보시면 이렇게 돈 받았던 단체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 있어요. 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